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지난 7월 19일 금요일이었죠. 전 세계적인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이 제품이 데이터가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시스템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물론 빠르게 대처 방안이 배포되고 또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복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 좀 차분히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시작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9일 금요일 13시 9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의 펠콘 센서라는 EDR 보안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패치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EDR이라고 하는 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드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보통 엔드포인트, PC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제 끝단에 있는 동작하는 장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단의 장비들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빠르게 대처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파악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패치를 배포한 지 약 1시간 37분 후에 콜백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PC, 서버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였죠. 그래서 연결된 윈도우 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이 패치 데이터가 설치가 된 건데요. 설치된 업데이트는 이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충돌이 발생한 PC는 BSOD라고 하는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파란 화면이 뜨면서 먹통이 되는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해당 이슈가 보안 사고라든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고 윈도우 호스트용 업데이트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윈도우 OS 시스템만 이 해당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략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단순한 오류였지만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항공, 교통, 병원, 행정, 방송, 게임, 광고, 서비스업, 은행에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또는 이 PC의 이 숫자가 830만 대, 850만 대가 넘을 거라는 추정치도 있으니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항공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수많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7월 19일 실제 사고가 발생한 그 당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390편의 항공편이 결항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영국의 NHS라고 하는 의료 시스템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마비가 되면서 신규 환자의 예약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처방 등 모든 의료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뉴스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서는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프랑스나 호주에서도 관련된 방송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피해 규모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완전한 복구에까지는 몇 주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원인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솔루션인 펠콘 센서의 업데이트 버전의 오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커널 모드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포 전에 충분히 검증과 테스트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류나 실수가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서는 빠르게 대처 방법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를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특정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삭제 후 재부팅하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심플한데, 자, 문제는 이렇게 이슈가 발생한 PC가 부팅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먹통인 상태이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원격으로 이를 고치거나 조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엔드포인트 단말을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려움들이 발생한 거죠.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또 기타 보안 암호가 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복구에 더 많은 리소스와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의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의 이 펠콘 센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 PC라든지 노트북, 서버, 라우터 등과 같은 이런 곳에서 멀웨어라든지 공격 행위 등에 대한 의심스러운 활동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과 OS 시스템과 심층적인 시스템 액세스가 필요한 그런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입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 자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자동 설치에 대한 권한은 미리 시스템으로부터 부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으로 동작되는 이런 보안 관련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이번처럼 시스템 전체를 훼손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가 이번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멀웨어라든지 보안 공격들이 사실 점점 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방어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또 광범위한 제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사실 전체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번 이슈가 단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이슈냐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모든 보안 솔루션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는 게 어떻게 또 언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자, 또 하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이유를 클라우드라든지 또 네트워크 연결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국내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이슈의 원인을 클라우드에서 찾는 뉴스가 많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히 포인트를 잡지 못한 뉴스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IT 인프라들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태와 같이 광범위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사태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한 번 더 숙고해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질문과 고민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츠맨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의 IT 중단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츠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